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인사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마스크 부대가 이렇게 응원될 줄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나요? 마이크 쓴 모습이나요? 또 이렇게 생방송까지 마이크 잡고 할 줄도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요. 정말 모든 게 정말 운명의 이야기듯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세상이 변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막상 닥치지 않으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 요새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가 잘 지내시죠? 네,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 세상이 이 코로나 사태로 다들 우려하고 큰 걱정 속에 그렇죠. 대난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지만 막상 우리가 한번 겪고 나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준비를 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가 있는 줄 예측을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됐을 거라. 엄청난 어려움 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예측을 했더라면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측하는 거와 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거. 완벽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쩌면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카이스트 옆에 경영학 이병태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10가지 이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렇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개인적인 위생을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지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 씻기도 잘하고 정말 뭔가 여러 가지 공중 위생 도덕도 지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가 사회적으로 더 빨리 받아들이는 수용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마트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무인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같은 변화가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통은 온라인화 되는 게 더 빨리 변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대형 교회나 대형 종교의 모임이 몰락하고 없어질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우려는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며 정치의 쟁점화가 많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무능한 정부의 시민에 대한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요번에 새로운 법안이 이렇게 하나 상정됐는데 그 법안이 뭐냐면 시민 100만이 그죠? 여건이 있는 100만이 모여서 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와 같이 시민 참여가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화되는 것은 모든 게 생활화된다.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시스템 자동화 이와 같은 게 생활이 된다. 기업들은 모든 게 하나의 집중식이 아닌 분산 정책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게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는 모르겠는데 중국 시진핑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생겨서 장악 능력이 떨어지고 불신 사회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공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영화관, 스포츠, 단체 여행, 술집, 야외, 등산, 스포츠 이와 같은 모든 문화들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다면 많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하는 평범한 이야기로 들었겠지만은 우리는 새삼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이와 같은 말씀 너무 많이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일이 있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류의 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라고 알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이렇게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단순 눈앞에 내가 접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근데 건강하면 행복하대요. 돈 있고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자유로우면 행복하대요. 그럼 자유로우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 자체가 살아가는 방법이,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거는 가슴 뛰는 삶이에요. 내가 가슴 뛴다는 거는 어떤 때 가슴이 뛰나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어야지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죠. 남들한테는 아무리 대단한 게 나한테는 어쩌면 별 큰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슴 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꼭 대답해야 할 7가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굴까? 정말 나라는 사람이 저는 누굴까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나의 삶의 가치는 어떤 걸까? 정말로 늘 궁금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나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일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나는 살고 싶은지 라는 이야기죠. 살면서 내가 살면서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왜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문자다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와 같은 걸 자꾸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큼 물어보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요소가 어떤 걸까요? 매일 우리에게 신이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매일 비슷한 일을 별 의미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새로운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내가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아니면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쓴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시간은 뭐다? 금이다, 돈이다. 그죠? 근데 시간을 금같이 돈같이 쓰는 분 많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네, 나는 금같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거의 우리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늘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렇죠? 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거나 내가 나보다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을 늘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우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불편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분명히 변해갈 거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어떤 장소에서 나는 있는가라는 거죠. 그 장소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장소의 기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통시가 뭔가 아세요? 통시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 통시가 뭔가 한다. 통시가 변소는 아세요? 화장실은 아세요? 네, 뒷간도 아세요? 뭐 이런 거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통시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뒷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뭐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뒷간에 가면 하우스라고 하나, 해우소. 해우소에 가면 오래 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냄새가 나나요? 해우소 냄새가 나죠. 근데 꽃밭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장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면, 나는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장소에서 보내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본다면, 자,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져야 됩니다. 네, 큰 꿈을 가지세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만 하면 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 정말로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 아니면 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꿈이 진정한 내 꿈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꿈이 아니고. 내 꿈이 있기는 있는데 그 꿈이 정말로 생생하게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RVD라는 거 공식 아시죠? RVD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꿈은 다락방에. 그렇죠? 생생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꿈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꿈은 있는데 생생하지 않다는 거죠. 생생한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요.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8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요. 12살 때인가는 미혼모로서 사생활을 하고 20살 때는 마약 중독이 됐고 뭐 이와 같은 과거사가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의 그 윈프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꿈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서, 그죠? 너무너무 생생해서 현실보다 더 생생했고요. 가슴이 뛰어서, 그죠? 어떻게 할 줄을 몰랐거든요. 내 꿈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꿈이 있는데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아요.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거나, 그죠? 정말로 듣기 좋은 꿈을 이야기하는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힐튼의 꿈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젊은 어린아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전 세계의 최고의 호텔을 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작은 꿈이 있는데, 우리는 제한된 꿈, 한정된 꿈, 그죠? 남한테 듣기 좋은 꿈, 보여주고 싶기 위한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건가 하면 생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고 내가 내 미래에 꿈꾼다면, 내가 바뀔 수 있다면 나의 꿈은 나의 꿈이어야 되고 생생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는 꿈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위해서 그런 간절하고 생생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할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으면 어떻게, 뭐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꿈이 작기 때문에.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니까. 내가 그 꿈이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슴 뛰는 꿈이 있다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메이를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제가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레벨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에메랄드 한국 3분인가 있고요. 제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1호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는 외국에 먼저 했던 미국이나 일본 그와 같은 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길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정말로 얼마나 간절했냐면, 나도 다이아몬드라는 게 그렇게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거든요. 저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겠죠. 공부 원래 못했지만 잘 되기 위해서 공부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직장이라는 것도 가져갔을 거고, 또 제 개인적인 자영사업도 해봤을 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근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내가 이루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 된다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에 너무 안담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잘 살고 싶었거든요. 멋지게 살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찾아봐도 없을 때 그런 거예요. 그때에 저는 이와 같은 아메이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들은 게 뭐냐면, 내 시간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당장 무엇을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 이상하게 들렸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자본, 돈에 상관이 없대요.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 가게를 작거나 크거나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럴 듯한 가게를 2개를 가지고 백화점에 하나 하고 바깥에서 매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경쟁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또 정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경쟁력에서 제가 뒤떨어지는 게 있다면 자본력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이 관계가 잘 이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단골도 생겼는데 저희 가게에 있는 앞에 어떤 자본력이 풍부한 사람이 제 가게의 4배 이상 큰 가게를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해서 차려놓으니까요. 저희 집에 왔던 그 손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본력이라는 건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본에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능력도 따지지 않는데요. 본인만 열심히 한대. 저는 정말로 놀랐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돈도 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나의 능력도 묻지 않고 모든 걸 묻지 않고 당신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저보다 똑똑하고요. 훌륭한 모든 분들은요. 저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걸 믿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안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어떡하지? 만일에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지금 아메이 시작한 지 27년이 됐는데 이렇게 27년이 지났어요. 27년이 지나고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다고 하지만은 아메이라는 게 다시 나한테 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근데 성공하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성공한다는 그 말에 그러면 나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될까? 길도 없어. 먼저 하신 분도 없어. 알려주는 분도 없어. 오로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이아몬드를 계속 꿈꿔요. 밤마다 정말 자기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계속 외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살까를 생생하게 꿈을 꿨고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신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에게 두 손 모아 정말로 기도를 하고요. 매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에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저희 시골집에서 이 스카레라고 있거든요. 이 스카레 벌이 한 마리 날라오더니 스카레에 앉아가지고 분봉이라고 그럽니다. 그 막 벌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꿀을 잔뜩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다음 스카레에 또 막 벌이 와가지고 막 또 해가지고 이게 6개가 쫙 시간. 근데 이 꿀이 정말로 어느 정도 떨어지는가 하면 바닥에 줄줄줄 비 오듯이. 근데 야, 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생생하게 꿈을 꾸면요. 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비즈니스가요. 너무너무 꿈처럼 잘 너무너무 잘 됐고요. 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분들과 함께 와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나만 잘 되는 꿈인가? 아니잖아요. 정말 파트너들과 유인이라는 그런 꿈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은 성공을 간절히 원했고 생생하게 꿈꿨다는 사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에게 질문하면 난 생생한 꿈을 꿀 수 있다. 간절한 꿈이 있다. 꿈을 생각하면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꿈이 내 꿈인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What am I doing?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 당신은 뭐를 하고 있을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남이 좋아 보이는 일을 좋아하나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요.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직업을 좋아해요. 이 주변에 친구분들 혹시 의사나 뭐 아니면 이런 또 아니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용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인정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온갖 이야기 다 어떤 직업이든 다 그래요. 네. 이런 일 하니까요. 제가 시작했던 이 아메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정말 좋아 보이는 일이었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윈윈하는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제품 쓰는 게 우리 일 아닐까요? 이 좋은 제품을 남에게 알려주는 게 나의 일이잖아요. 남에게 꿈을 갖도록 알려주는 게 나의 일이에요. 남의 건강을 전하는 전도사라는 이야기예요. 네. 남을 아름답게 하는 미의 전도사가 됐다는 이야기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남들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은 정말로 이걸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이 세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비전 있는 멋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잘하는 일, 잘하고 싶은 일. 네.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은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짜를 좋아한다니까요. 네. 공짜 최고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거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네. 주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짜리를 못해요? 한 주에. 나의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업은 얼마짜리일까? 그죠? 근데 지금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앞으로의 가치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가치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비전 있는 일로 내 삶을 뭔가 바꿔가고 키워나간다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인 자기의 변화, 혁신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공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나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나를 믿는가? 못 믿잖아요.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또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정말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안 믿는 가끔 제가 음주는 잘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킬 때 그분들에게 꼭 그분들이 말씀을 물어보세요. 사장님 차 너무 좋으세요.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언제 뭐 어떻게 해요?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답하기가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대답을 해드리죠. 당신도 정말 우리 기사님도 이런 차보다 더 좋은 훌륭한 차를, 더 멋진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전에 이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는 저도 정말로 생활도 어려웠지만은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엑셀 그때 당시에는 엑셀도 괜찮았어요. 그죠? 엑셀도 타고 뭐도 타고 현대차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비싼 돈 주고 먹었던 술이 확 깨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 깨는 약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탈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탑니까? 될 수 없어요. 술이 확 깨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 나는 당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는데, 당신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 나이에 성폭행 당하고 그렇죠? 정말 그 어떠한 모든 사람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얼마나 욕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뭔가 순응하고요. 거기서 순종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을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아니면 어떤 곳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옳지 않는 일에도 순종해가면서 산다는 것은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얘기하고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죠? 어떤 비전을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아미 비즈니스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더 나은 멋진 미래를 꿈꾸고 이룰 수 있다면 꼭 우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정말 최고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나이가 꽤 됐어요.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퇴직했어요. 남아있는 친구는 교수로 지금 오늘 마지막 1년 남았고요. 내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직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이렇게 남아서 지금도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젊을 때 뭐를 자랑합니까? 한참 잘 나갈 때요. 내가 권력이, 힘이, 그죠? 어떤 직장에 얼마만큼 있고 내가 우리 기업에 내가 없으면 어떻고 이 나라의 공무원 막 이런 자랑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부 퇴직했어요. 지금 친구들이 모이면요. 뭐를 자랑할 것 같아요?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번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또 운동해가지고 막 건강만 가지고 산에만 다니면서 늘 자연인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든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최고인 것 같아. 네가 가장 나. 저는 아메의 가치를 이제서 조금씩 누리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면 할수록 정말 멋있는 사업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가 정말 있다는 것을 너무 놀라고 이래요. 저는 틀림없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중에는 오늘이 최고로 멋있는 날이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그죠?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자유 분명히 가질 수 있고요. 정말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시 최고로 좋은 관계, 점점 멋진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제 건강 정말 가장 그렇잖아요. 나이가 달라요. 건강 나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룰 수 있다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분도 여기에 자격이 부족한 분은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를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 그죠? 그럼 나 말고 또 누가 가장 소중하나요?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뭐 파트너 뭐 친자냐 뭐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요. 내 주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죠? 금중에 최고 소중한 거는 지금, 그죠? 지금 이 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죠? 나하고 내 주변에 함께 있는 분들,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혜와 통찰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통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제력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존경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네. 그러네요. 존경,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와 같은 분들이 가장 잘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은 복을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는 말이 복을 받는 말이 있고요. 얄미운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정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뭔가 주고 싶은 친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야기해 주신 게 우리 창업주이신 리치디우스 사장님께서 10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나는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생활하고, 그죠? 적절할 때 알맞게, 그죠? 쓸 수 있는, 진실로 쓸 수 있는 분이라면 나한테는 복이 온다는 거죠. 복이. 항상 그래.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복은 나가요. 할 수 있다. 그죠? 네, 믿는다. 네. 그는 계속 이야기를 한다면 복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진정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건 뭐죠? 학습,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결정이 뭘로 되는가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래서 성공자의 습관이 있고 빈곤자의 습관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공자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우리가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을 이야기한 스티븐 코비. 가끔 이렇게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에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뭐를 위해서, 그죠? 가고자 하는 끝이 어디일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이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서로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위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윈윈이라는 이야기예요. 신뢰라는 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신뢰가 되는 거지, 나만 좋으면 자기 중심적이면 남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남을 이해시켜라.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죠? 나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감동받지 않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남한테 이야기를 한다. 시너지, 서로의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또 쇄신하고 쇄신해서 습관을 길들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저는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를 보고 이렇게 꼴통짓을 하면 그래. 야,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저는 그래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요? 생생한 꿈. 내 머릿속에는 생생한 꿈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안에는 뭐죠? 믿음. 신념이 있다. 믿음. 정말 믿는다. 이 생생한 꿈이 이루어진다는 신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든 건 어디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는 인식하고 기량 배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욕구 원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는 건데 어떤 일부터 많이 하라고 그러죠? 소중한 일. 중요한 소중한 일부터, 긴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일부터. 소중한 건 뭘까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학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부터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쇄신,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새로운 못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체적으로, 그죠?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 잘 하시죠? 좋은 건강식품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정서적 독서, 이와 같은 거 정서적으로도 많이 지적,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그런 거죠.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꼭 한다. 그죠? 네. 매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의지보다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내면으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제부터 난 정말 깨달는다. 그럼 뭐를 변할까? 첫 번째 건강해야 된다고요. 건강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 뭐야? 우리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뭔가 쌓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세 번째 이야기하는 영적인 믿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세심이라는 거야. 가끔 보면 나 혼자 잘났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지적이고 조금 돈 많고 아니면 조금 뭐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 지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죠? 건강이 전부인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영적, 종교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25만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이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학습을 시작하고 또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학습하고 이렇게 나선형처럼 이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 원래 리더였었던 거 같아. 아니요. 그죠? 시작할 당시에는 3%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예, SP가 될 때는 그만큼 했던 거고요. 플래티넘은 그만큼 했던 거고, 그만큼 했던 거고, 이렇게 뭐를 했죠? 마음 결심했고요. 또 학습했고, 경험했고, 실천했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고,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를 할까요? 저는 결심하거든요. 지금 또 뭐 할까요? 학습할 거거든요. 또 지금 뭐 할까요? 또 실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선형은 계속 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요새 어떤 결심하는가 하면 제가 2023년에 크라운 엠버서더 확정 짓고 간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저도 확정 지었거든요. 내가 남들에게 자기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큰 소리로 말하라. 내가 내 스스로의 내 꿈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뭐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어 말을 아꼈던 거예요. 왜? 안 되면 어떡할까? 근데 내가 당당하고 믿을 수 있다면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내가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현재형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야?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죠? 자기의 꿈을, 자기의 목표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성공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끔 그러죠.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 안 되면 어떡하는데 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할 거고, 당연히 할 거고, 분명히 할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시간적인 숫자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니까 의존형이에요. 그렇죠? 남들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내가 뭐를 잘해야 될까요?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의심하지 말고 의문을 물어보라. 의심하지 말고 의문.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면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이 잘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의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 만큼 독립의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리더가 돼가는 건 뭐야? 상호 협력의 단계가 된다. 서로가 협력하고 힘이 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사회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삶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암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태가 이와 같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사태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정말 기회를 될 수가 있어요.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면 그죠? 그것이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극복을 한다면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렇다면 많은 리더분들과 힘을 모아서 그죠? 센터리아운드의 최고의 시너지 효과로 최고의 멋진 리더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한테